무엇보다 중산층과 MZ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특히 중국 젊은 세대들이 왜 금을 좋아하느냐?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MZ세대들이 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금을 투자한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오르는 것인지, 지금의 상승 랠리 과연 동참해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금값이 금값이에요. 네, 뭐 거침없이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요, 이 방송에서, 그리고 네네. 이제는 이번 연도 또 1월 달에 금값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예상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상대로 흘러갔는지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값 수요에 대한 자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2월 달에 이제 PC 가격 지수가 1월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8%로 나왔는데, 연준이 가장 추정하는 또 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조만간 내려도 되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실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금 투자에 대한 이제 기회 비용을 줄이게 되겠죠. 금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서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 비용이 좀 큰데 금리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한 시그널이잖아요.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사고, 이런 패턴이 계속 왔었거든요. 국가 전체가 나서서 금을 매입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은 중동 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사상 최고치 금값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값이 이렇게 거침없이 오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요 근래 들어서는 사실 뭐 6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도 한 절반 정도로 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전망 사실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어떤 금값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항상 이게 경제가 생물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6월이면 금리 인하 단행할 거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인 것 같아요. 그래요? 50% 50% 이렇게 되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야, 연준이 다시 한번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단기채나 장기채 모두 봤을 때 1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이제는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의 반영치를 잘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추세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제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낮아진 이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50.3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50포인트가 넘는다라고 보면 이제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보다 낮으면 차갑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이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조금 더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는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좀 하강이 돼야, 그다음에 급격하게 꺼져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텐데, 사실상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읽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신중 모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6월에 이제는 금리 인하 단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한 7월이나 8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확률상 반반이다 보니까 또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잘 모니터링을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중국에서 뭐 금을 사재기한다. 이게 사실 뭐 인민은행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 당국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금을 사재기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이러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한국 금값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이요. 일단은 중국의 국가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금 사랑. 워낙 중국 민족은요, 사실 금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중국하고 인도인들이 참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하죠. 예. 국가적으로 먼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미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안전자산인 또 금을 매입하게 됩니다. 세계 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고가 한 1,000톤 정도가 이제 늘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매입량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지난해에 225톤을 이제는 매입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폴란드도 많았고요, 인도도 높았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매입을 하고 있고, 중국 국민들은 금을 사고 있느냐?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중국의 금 소비가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고치고, 무엇보다 중산층과 MZ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뭐 전세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지만 특히 중국 젊은 세대들이 왜 금을 좋아하느냐?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자산 투자해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주식시장도 안 좋으니까. 네, 예.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금이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MZ 세대들, 중국 MZ 세대들이 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의 금 투자 아니면 금 매수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협회에서 그게 뭐냐면 소량 산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꺼번에 이제는 골드바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한 37만 원 정도의 소량으로 해서 자주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중산층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워낙 금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금을 자주 이제 매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뭐 인구 대국이 금을 사기 시작하면 금 가격도 춤을 출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금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금 투자 지금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금 매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의 대체 자산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식 부동산 빼고 금하고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양 자산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해 말부터 그 다음에 올해 1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금을 투자한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제는 비트코인도 뭐 반반이죠. 사실 뭐 많은 확률 싸움이겠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큰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투자에 유념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에서도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말씀드리면 어렵지만은 그 이제 기술력에 굉장히 받쳐주는 코인들이 있고요,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을 오히려 보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상 화폐에 대한 것도 포트폴리오로 이제 담아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뭐 금, 달러,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 뭐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자산들만 보고 있는데, 가상화폐라든지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ETF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이런 가상 자산도 이제는 일부분 이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올바른 이제 투자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금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대내의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